소인국처럼 작지만 놀라운 세상. 그곳에선 누구나 거인이 된다는데. 작게, 더 작게, 작을수록 돈이 됩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미니어처 작물. 손끝보다 작은 작물들. 작음 속에서 숨은 큰 가치를 찾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작게 만들어 돈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작다고 무시하면 크고 다친다. 세상을 놀라게 한 독특한 부자농부의 성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손끝에 잡힐 듯 말 듯 작디 작은 작물로 요리하는 개인 방송.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데 와우, 이런 걸 다 어디서 구했대? 아니,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작은 작물들을 키우시는 걸까요? 어떤 걸 이렇게 작게 만드신다는 거지? 호기심을 못 참고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황 PD. 어우, 저기 약속 장소에 작업 중인 농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 혹시 작물을 미니 사이즈로 키우시는 분 맞나요? 아, 예, 맞아요. 찾았습니다. 오늘의 부자농부. 아니, 어떤 작물을 또 얼마나 작게 키우시는지 봤는데, 이건 그냥 아주 늘 보던 크기의 그 고추잖아요. 이 고추는 그냥 평범한 사이즈 같은데요? 아, 예, 안 해요. 이건 제가 취미로 그냥 좀 하시는 거고요. 작게 키우는 건 따로 있으니까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그렇죠. 뭐가 특별하게 있겠죠. 아, 이겁니다. 누가 종이컵을 이렇게 덮어놨네. 종이컵 속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디 작다는 건데, 예,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이런 게 종이컵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살짝 봐도, 자세히 봐도 아주 작은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아니 이거 나무 아니에요? 아, 예. 제가 작게 만든 분재입니다. 아니 이걸 만드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나무 분재로 연매출 2억을 올리고 있는 백승배입니다. 작물은 작지만 수익은 자그마치 2억을 올리는 백승배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1900제곱미터 농지에서 손수 작은 세상을 만들어 큰 꿈을 키운다는 부자농부. 이야, 이렇게 작은 것도 모형이 아니고 진짜 나무 맞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든 진짜 나무들이에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이, 뭐, 차차, 뭐 이 정도는 알죠. 붉은 물이 예쁘게 든 가을 낭만의 대명사, 뭐 단풍나무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근데 단풍나무가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 예, 더 작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단풍나무를. 아, 예, 제가 다른 작품들 소개 좀 해드릴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치자 나무고요.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들이죠. 그것을 작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밑에를 굵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열매까지 달아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분재의 특징이죠. 예. 보통 3, 4m까지 자라는 치자나무를 한 뼘도 안 되는 10cm 높이로 축소해 놓은 거. 오, 열매까지 있을 건 다 있네요. 예, 요 소나무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소나무들이잖아요. 피디님, 이거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이거요? 이렇게 작은데. 네, 높게 쳐줄게요. 한 10살? 아, 10살이라뇨, 피디님. 이 정도면 한 40살은 돼요. 40살이나 된다고요? 아,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요 피가 겁질이 이렇게 막 그 1년에 피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막 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분재는요, 이렇게 작다고 어린 나무들이 아닙니다. 작지만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소나무들은. 이건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요거요? 열매도 달렸네요. 예. 열매도 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열매인데? 아, 이게 사과나무예요. 아니 이게 사과나무라고요? 예, 이게 작아도 먹을 수 있고요. 나무 자체를 작게 만들어서 분재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디님, 이거 진짜 사과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요? 이거 보면 되게 귀여워요. 이게 진짜 사과라고요?
작은데 맛있네요. 맛있죠? 예,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는 게 분재의 묘미입니다. 제가 이 묘미에 빠져서 한 20년을 이렇게 분재를 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분재는 거대한 자연을 작은 화분 안에 실제 나무의 모습으로 축소, 재현하여 아름답게 형상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 분재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새 작게 더 작게 축소한 분재를 만들게 됐답니다. 와우, 마치 소인국의 숲 같네요. 그럼 분재가 이렇게 작은 것들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중품 사이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아니 뭐 이렇게 큰 것도 있죠. 예, 이런 분재들. 진백이라고 그러죠. 향나무예요, 향나무. 향나무인데 이런 잎성이 작고 부드럽고 느낌이 좋아서 상당히 사하천 향나무를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500 정도, 5, 600 정도 하겠죠. 작지만 가격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이제 좀 전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통해서 세월을 입혀간 거고, 요런 것은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산벚나무인데 요걸 저희가 이제 살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오랜 세월 속에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서 속에 심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을 제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잔가지를 받아내서 이렇게 수영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건 가치가 높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돌도 자연에서 이렇게 돌이 그냥 박혀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한 800 정도? 어떤 농사를 져서 세월을 입힌 것보다 자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더 비싸요. 그럼 이게 벚나무면은 나중에 벚꽃도 펴요? 어우, 봄에 벚꽃이 뭐 아주 화려하게 핍니다. 지난 봄 화려하게 꽃피웠던 모습. 이래서 분재의 매력에 빠지나 봅니다. 수천 수만 번의 가위질, 쉼없는 물주기, 사람의 손길과 인내를 먹고 자라는 분재. 왜 분재를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지 공감이 됩니다. 부자농부는 어떤 경위로 분재와 20년 세월을 함께 보내게 됐을까요? 전에는 이제 광고 기획사를 운영했죠. 충무로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그냥 취미로 이렇게 분재를 좀 이렇게 식물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키워왔죠. 관심 있게 하다가 시간 속에서 이제 이걸 업으로 좀 해봤으면 해서 미리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오다가 이제 분재원을 차리게 됐죠. 직장 생활을 하며 집에서 소소하게 취미로 시작한 분재. 서서히 분재가 주는 매력에 빠지게 되면서 과감히 분재원까지 차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취미와 사업의 영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로가 문제가 있었죠. 판로가 이쪽이 이제 지리적으로 대로변 옆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들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매출이 뭐 일주일에 뭐 한두 건 있었나요? 뭐 전혀 없는 날도 뭐 다반사였고, 어려움이 많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우던 분재에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현상, 그저 속수무책일 뿐이었습니다. 분재원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경과가 된 시점에 식물들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잎끝이 좀 타고 뭐 이렇게 좀 잎도 좀 이렇게 석회가 끼는 것 같고, 가지가 좀 마르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용하던 지하수가 문제인가 싶어 여러 차례 수질 정밀 검사도 다시 해보고 정수 시설까지 설치해봤지만 분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하수를 다시 팠죠. 원래 이쪽이 자체가 여기가 산자락이었기 때문에 그 산에다가 다시 이제 지하수를 파서 안반을 좀 뚫었어요. 이게 지하수를 파보니까 수천만 원을 들여 새롭게 파낸 지하 안반수. 다행히 새로운 지하수는 더 이상 분재의 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 안 된 문제는 판로. 잘 키운 분재를 팔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분재와 이제 큰 작품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 구매 연령층이 한정적이어서 아무래도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젊은 층에게 이제 이것을 한번 판매해보자 생각을 해서 그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저 작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주로 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분재의 이미지를 탈피시켜 젊은 층까지 소비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미니 분재. 작아진 만큼 분재의 가격까지 5만 원대로 대폭 내려 구매 접근성까지 부담 없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뭐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게 됐어요. 아주 좋아했어요. 부재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미니 분재로 구매 연령층을 확장하라. 선물용으로 책상 위의 장식으로 젊은 층까지 흡수한 미니 분재. 하지만 작아진 만큼 만들기도 더 쉽지 않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미니 분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드는 거 좀 보여드릴까요? 역전의 미니 분재 첫 번째 강좌 삼목편. 제가 미니 분재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그 미니 분재를 만들 수 있는 석화해라고 하는 이제 수종이고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요 이파리 사이사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파리가 없는 이 줄기 마디를 잘라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줄기만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마치 한 그루의 작은 나무로 보이게끔 잎과 잎 사이를 잘라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놓으면 요 이파리들이 자라서 다시 한 3개월 뒤면 이파리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런 새순은 연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이제 순치기라고 하죠.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순을 계속 쳐주고 찝어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그만한 미니 분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지런하게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아주 멋스러운 미니 분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기엔 아주 간단해 보여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멋진 미니 분재 하나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니 분재를 만들려고 이 잘라놓은 가지들을 어떻게 버려요? 아니에요. 이게 다시 저희가 요걸 손질을 해서 이렇게 꺾어지를 해요. 꺾어지 방법 역시 간단한데요. 잘라낸 가지의 밑부분을 흙에 심을 수 있게 잎을 정리해주고 물속에 1시간가량 두면 준비는 끝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꽂기만 하면 돼요. 좀 깊이 이렇게 꽂아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뿌리가 내려서 1년 뒤에 이걸 이렇게 포트에 올리시면 이런 좋은 소재가 이렇게 또 생산이 되는 거죠. 이런 꺾어지 방식을 반복해 미니 분재를 무한 증식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품종 간 접목으로 여러 종류의 미니 분재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 사자두 단풍인데 이 사자두 단풍 모주는 원래는 이렇게 큰 나무예요. 큰 나무에서 이런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한 겁니다. 미니 분재의 장점은 이렇게 큰 나무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내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미니 분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미나무 아래 새끼나무 비교해보니 더 귀엽죠?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또 있다고요. 이렇게 삽목을 해서 소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고 좀 더 미니를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을 또 취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전의 미니 분재 두 번째 강좌 취목편.
이게 오늘 그 취목을 보여줄 사자도 단풍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부분에 환상박피라고 해요. 이 부분에 껍질을 형성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벗긴 다음에 거기에 흙이나 수태로 싸줘가지고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취목 1단계. 가지의 중간 부위의 껍질을 1.5cm 비서 정도 벗겨냅니다. 내피가 드러난 이 부위에 뿌리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취목 2단계. 껍질을 벗기는 가지 밑에 화분을 받쳐줄 철사를 감은 뒤 화분을 고정해줍니다. 취목 3단계. 화분 바닥에 수태를 깔아준 뒤 저곡토를 넣어주고 그 위에 다시 수태를 깔아 마무리. 이후 3-4개월가량 물을 주며 키우게 되면 껍질을 벗긴 가지에 뿌리가 자라난다는데요.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사천 향나무인데 4개월 전에 이렇게 취목을 해놓은 건데 한번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우, 뿌리가 잘 내렸네요. 수태와 흙을 뚫고 뻗은 새로운 뿌리들. 박피한 가지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하나의 나무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은 나무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취목의 장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분재가 되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이걸 이 부분을 잘라서 이 박피했던 부분을 잘라서 이제 분에다가 심으면 분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대로 뚝 잘라 심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 이제 이 수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태를 좀 털어줘야 됩니다. 털어서 조금 일부 손질을 한 다음에 심으면 좋겠죠. 분재 화분에 심기 전에 뿌리에 있는 수태와 흙을 털어주고 가지를 또 예쁘게 정리해주는 센스까지. 이제 화분에 자리를 잡고 흙으로 덮어주면 취목으로 증식한 미니 분재가 완성이 됩니다. 와, 정성에 정성이 들어가니 정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삽목을 통하면 얇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년, 5년을 가야지만이 어떤 분재 형태를 될 수 있다면 취목은 짧은 기간에 좋은 분재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오늘 백승배 부자농부의 역전의 미니 분재 강좌를 통해 미니 분재 만드는 법 어떻게 잘 배우셨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우, 알차고 알차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니 분재 만드는 비법까지 깔끔하게 전수하고도 오후까지 쉬지 않고 작업 중인 부자농부. 저 왔어요. 왔어요?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아니, 이분 누구예요? 아, 예. 저희 평생 동반자입니다. 같이 열심히 일만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농부 아내 정하영입니다. 그럼 여기 아내분도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네네. 그 저희 아내는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 주는 거는 저만 해요. 남편분은 작업하는 거고 저는 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보. 지금 아이들이 너무 목말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물 좀 줍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분업 팀워크. 이중으로 물을 주는 실수를 막기 위해 작업을 효율적으로 나눴다는데요. 그런데 분재에 물 주신다더니 왜 그렇게 물을 버리세요? 아, 네, 물이 좀 뜨거워서 호스에 지금 열기가 있어서 좀 뜨거운 물을 빼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좀 시원하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열기가 이 화분에 들어가면 식물한테 뿌리에 좋지 않거든요. 물 온도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하는 분재. 가장 어려워하는 분재 물주기 보너스 강좌 바로 들어갑니다. 물을 주실 때는 흠뻑 아이들이 충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좋으세요. 간혹 어떤 분들은 물을 주실 때 분무기라든지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듯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갈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한 번 주시더라도 흠뻑 충분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재 물주기 포인트 하나. 화분 및 배수구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많은 양의 물을 줍니다. 그리고 화분의 흙에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우리 사람도 샤워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잎에도 이렇게 관수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시원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연에 비 맞으면 자연에 있는 나무들도 되게 싱싱하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분재 물주기 포인트 둘. 화분에 있는 흙에만 물을 주지 않고 잎과 가지도 다 젖을 정도로 충분히 뿌려줍니다. 분재 물주기 포인트 셋. 물은 화분의 흙이 마른 상태에서 주는 것이 맞춤 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분재 물주기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요. 저면관수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화분이 이 정도 높이다 그러면 화분의 위에 흙이 여기에 우리 잠길 정도로 물을 받으셔서 물을 이렇게 충분하게 담갔다 배수구멍으로 물을 배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한 3번 정도, 3회 정도 실시해 주시면 아이가 충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겠죠. 저면 관수법은 물을 화분 밑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흙이 물을 흡수해 뿌리까지 전달하는 원리인데요. 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분에 물을 줘야 할 때 유용하겠네요.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는 베란다, 옛날에는 베란다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셨는데 요즘에는 확장형 아파트라든지 확장 공사를 통해서 베란다가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럴 때는 저면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시면 우리 관리하시는 데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작은 분재일수록 방심을 금물. 일반 화분보다 수분이 훨씬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수시로 흙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물을 줘야 한답니다. 이게 바로 분재 물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분재는 이렇게 물만 잘 주면 알아서 멋지게 잘 클까요? 물은 기본이겠지만 그 물만 잘 준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액비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역시 부자농부 직접 만든 액비엔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저희 보물 액비입니다. 고물식이나 해요? 그러면요. 이게 아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코끝을 스쳐 머리까지 띵하게 울리는 고약한 냄새. 이 악취를 풍기는 액비의 정체. 뭐예요? 골분, 어분, 깻무, 고등어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고등어가 들어가요?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그래서 고등어도 넣었어요. 이게 6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발효된 겁니다. 이게 6년이나 됐어요? 그러면요. 보약인데 그 정도로 숙성이 돼야죠. 지금 식물 하시는 분들은 당신만들의 그 액비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식물들을 나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액비를 좀 만들었죠. 수제 액비의 희석 비율은 1:10. 질소, 인산, 칼슘, 아미노산이 풍부한 직접 만든 고기능성 유기질 액비를 화분 하나하나에 듬뿍. 손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낌없이 공급해 줍니다. 공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액비를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액비를 이렇게 자주 주다 보면 식물들이 건강하고 이파리 색상도 이제 진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느낌이 좋죠.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골분과 어분, 깻묵, 고등어 조합의 부자농부의 액비는 분해 과정 속에서 질소를 만들고 인산과 칼슘을 만들어 작물의 빠른 생육 촉진과 뿌리 강화, 토양 미생물 활성 등을 도움줘 분재나 원예 작업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고기능성 유기질 액비로 분재 생육을 강화하라. 양분 가득 주고 건강하게 키운 분재를
전지로 예쁘게 가꾸고 있는 부자농부. 아빠 우리 왔어. 일찍 떨죠 마. 이 두 분은 누군가요? 아, 우리 딸이랑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자 농부 딸 백한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농부 아들 백철웅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끝났으면 얼른 가서 준비들 해. 네. 뭘 준비해요? 이제 분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판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판매하는 걸 준비하는 거죠. 분명 판매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건 카메라와 조명 장비?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준비들 다 했어? 준비 다 했어. 한번 확인해줘. 그래? 어디? 한번 볼까?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으로 분재를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준비하는 겁니다. 811번이네요. 811번 운용매화. 아주 돌에 악력이 참 잘 붙었네요. 자, 이 작품은 그냥 체호가로 가겠습니다. 체호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경매를 진행해 분재를 판매하는 부자농부. 놀랍게도 부자농부의 전체 매출의 80%가 이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촬영 담당은 아들 철웅 씨. 35만 나왔습니다. 채팅창 관리와 호가 담당은 딸 한솔 씨입니다. 진행은 두말하면 잔소리 부자농부죠. 온 가족이 총출동에 진행되는 분재 경매 생방송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경매라는 방송을 알게 됐죠. 이제 유튜브에서 경매로 식물을 팔게 되는데 어쨌든 식물을 또 많이 보여줘야지만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한번 유튜브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아마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경매를 하면서 뭐 이렇게 분재원이 좀 활기를 띠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문의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전국 채널이다 보니 상당히 기대 외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소통 판매로 마케팅을 강화하라. 마지막 분목 출성성 단풍이에요. 출성성 단풍 30만 출발가 갑니다. 30만 출발가. 자, 카운트 갑니다. 하나, 둘, 돌려볼까요? 30 나왔습니다. 30 나오시고, 9, 35 나왔습니다. 35만. 자, 35만. 자, 35만 낙찰하겠습니다. 35만. 자, 감사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경매표까지 낙찰. 모든 경매가 완판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경매를 시작한 뒤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분재 판매를 올린 부자농부의 연매출 얼마나 될까요? 현장 판매하고 인터넷 판매랑 합쳐서 연매출 2억 원 정도 됩니다. 백승배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분재 현장 및 인터넷 판매로 연매출 총 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미니 분재로 구매 연령층을 확장하라. 두 번째, 고기능성 유기질 액비로 분재 생육을 강화하라. 세 번째,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소통 판매로 마케팅을 강화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정성과 기술로 평범한 자연을 예술로 바꾸는 백승배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작고 예쁜 분재를 잘 만들겠습니다. 작은 분재에 담는 큰 꿈을 현실로 만든 백승배 부자농부. 그가 가꿀 또 다른 도전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